탈무드에는 하나의 사고법을 단련하기 위한 원리와 같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비현실적이며 가설적인 질문이지만 만일 어느 한 가여운 어린아이가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를 한 사람으로 세어야 하는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세어야 하는가? 확실히 이 질문은 꽤 어리석은 질문으로 이해되지만 머리 하나를 한 사람으로 세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설이다. 여기서 탈무드의 답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른 쪽 머리도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이고 만일 다른 쪽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두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자주 인용한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약 30%를 차지했다. 그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400대 재벌 중 23%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의 힘은 탈무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현대 사회에 새롭게 적용 발전시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에게 남보다 뛰어나게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스스로 지식을 찾고 깨우치면서 학습의 재미를 알아가라는 원리적 교육 방식이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유대인의 속담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인 것이다. 탈무드가 위대하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탈무드는 많은 것들을 우화로 함축하고 있으며 우화는 다양하고 유머러스하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세상과 운명을 향해 웃어버렸던 강인한 유대인의 정신이 담겨 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얻게 되는 것이다. 유대교의 경전이라 불리는 탈무드를 통하면 세계 경제와 지식을 주도하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보복의 화살을 혀끝에 두고 기다려라. 우리가 고대하던 순간은 잠시 숨을 멈추고 기다리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에 대한 복수의 시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오게 된다. 마음이 가라앉고 목표에 확신이 생기면 화살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의 양심에 가서 꽂히도록 하라.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고통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적절한 시간에 자기 방법대로 복수를 하는 것이다. 당신의 상처를 묻기 위해서 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를 잡아야 한다. 때를 기다려라. 당신이 원하는 그 순간은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항상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감정의 동요함을 최대한 억제하고 충분히 이성과 감정의 조화가 있을 때 조준을 해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상대가 당신을 긴장하고 대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놓게 하고 타이밍을 보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응징해야 한다. 항상 당하는 호구가 되기보다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가진 것 전부를 남에게 주지 마라. 애정을 베푸는 것과 자신을 내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상대마다 공개 범위를 파악해라.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분명 좋지만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모습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못 버티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일을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닐 수 있다. 당신이 대화하고 있는 그 친구가 비밀을 잘 지키고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 아무리 친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에게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좋다. 파악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섣부르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 말고 조금씩 보여주면 상대의 반응과 신뢰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신뢰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지켜세우는 것보다 훌륭한 행위는 없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불운을 빌던 사람들에게는 심한 고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된다. 성공함으로써 상대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이다. 내 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말을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수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도무지 경청할 줄을 모른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침묵한다. 성급하게 말만 많은 사람들은 말실수를 자주 하게 된다. 복수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다니다가는 오히려 또다시 내가 당하게 된다. 차라리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침묵은 현명한 사람을 더 현명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심으로 복수하고 싶다면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또 내가 당했다고 해서 남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입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을 새라고 비유한다. 둥지에서 도망친 새는 잡을 수 있지만 입 밖으로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험담을 하는 것은 순간의 기분을 풀지 모르겠지만 내가 복수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나의 평판마저 깎아버리게 된다. 내가 남을 욕하면 나를 상처 입힌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말을 내뱉더라도 함부로 상대 생각을 추측하지 말고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꼭 자신이 눈으로 보지도 않은 일로 소문을 만들어낸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을 때도 많지만 말만큼은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때로는 진실이라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진실을 말할지 말지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말아라. 이 세상은 인과응보라는 것을 믿어라. 거짓말쟁이와 남욕을 즐기는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게 된다. 그 벌이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다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라. 나에게 친구가 있듯이 내 친구에게도 친구가 있다. 내가 친구에게 내뱉은 말은 깃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에게도 금방 퍼지게 된다. 말을 함부로 하면 내가 그 말의 노예가 된다. 내가 내 입을 다스릴 수 있게 될 때 내 인생을 더욱 잘 살 수 있게 된다. 입을 관리하며 내 평판을 좋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는 것이다.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이고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들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 죽어버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상대를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빨을 보이지 말라. 말을 부리려면 채찍보다 먹이로 다루는 것이 낫다.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칠 때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싸우지 않는다. 원한을 품고 난 뒤에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의 마음은 시원하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 한다. 친구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대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가 있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친구의 결점부터 찾으려 드는 사람은 친구 복이 없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친구인 척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있다고 생각하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이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에 넣는 이스트와 소금 그리고 망설임이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파리는 전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친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 더 나쁘다.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의 어머니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그 변두리만 맴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승자는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 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고 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너무 높이 오르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일도 없다. 비관의 길은 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 걸린다. 이틀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 걸린다.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무턱대고 멀리 가면 안 된다. 돌아올 길이 멀어진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름은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철회는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라.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지나친 겸손은 거만함과 다를 바 없다. 올바른 자는 자기 욕망을 조종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에 조종당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자부심은 형제간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또한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실패를 했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만의 문제도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신에 대한 각성이 절실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또 그에게 속았다면 그의 천부적인 사기꾼적 재능만을 욕할 것도 아니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겼다는 이야기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곳보다도 성스럽다. 이미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을 후회하라. 여유 있을 때 배우겠다고 변명하지 말라. 삼나무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쥐를 원망하기 전에 쥐구멍부터 막아라.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의 일도 모르면서 기적이나 이변을 기대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해라. 껍질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귀한 존재다. 가능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물에 침을 뱉은 자는 언젠가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양배추에 사는 벌레는 양배추를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의 마음은 상쾌하고 맑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해하는 자는 사람의 몸을 해하는 자보다 죄가 무겁다. 눈, 귀, 코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이 손발은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다. 남보다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배워서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